볼드모트는 자신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겪게 되는 죽음을 그 누구보다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어둠의 마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다고 평가받는 호크룩스 마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It's called Horcrux. But this is very dark stuff, very dark indeed.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 하나가 볼드모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볼드모트가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은 그의 행동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호크룩스를 보면 대부분 마법사 세계에서 아주 귀중한 물건들입니다. 그가 마법사 세계의 보물들을 자신의 호크룩스로 만든 이유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만큼 평범한 물건은 자신의 영혼을 담기에는 초라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학창시절이 담겨있는 일기장을 제외하고 본다면 볼드모트는 호그와트의 창립자들을 대표하는 유물 4개 중 3개를 호크룩스로 만들었으며 죽음의 성물이라고 불리는 부활의 돌을 담아 놓은 곤트 가문의 갑오를 호크룩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드모트의 영혼이 담긴 것들은 대부분 특별한 물건이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네기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볼드모트의 성격상 일반적인 뱀을 호크룩스로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 분명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네기니의 첫 등장은 4편 불의 잔에서부터이며 등장 시점부터 네기니는 볼드모트와 함께였습니다. 볼드모트에게 있어 네기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반사된 죽음의 저주를 맞고 유령과 같은 상태가 된 볼드모트는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할 육체가 필요했는데 이때 네기니의 독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기니의 독과 유니콘의 피를 혼합하여 만든 임시 육체는 볼드모트의 완전한 능력을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그가 지팡이를 들고 어느 정도의 마법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임시 육체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네기니의 독을 주입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네기니의 독은 정말 극독 그 자체입니다. 아서 위즐리는 네기니에 물렸을 때 상처가 응고되지 않아 매시간 혈액 보충 물약을 마셔야 했으며 독이 상처를 봉합하려는 바늘까지 녹여버려서 마법을 이용하여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네이프는 네기니에게 물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르기도 했죠. 하지만 볼드모트에게 네기니의 독은 유니콘의 피만큼 귀중한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볼드모트와 네기니 사이에 어떤 것이 얽혀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볼드모트가 네기니의 독에 내성이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직계 조상인 슬리데린이 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994년 네기니는 볼드모트의 호크룩스가 됩니다. 본래 볼드모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예언의 아이인 해리포터를 죽인 뒤 불사의 존재가 되는 순간에 자신의 마지막 호크룩스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볼드모트는 네기니를 이용해 사람을 죽였을 때 네기니를 자신의 마지막 호크룩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과 몸을 섞은 벨라트릭스에게도 정을 주지 않은 볼드모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네기니에게만큼은 유일하게 애정을 주었는데 그래서인지 네기니는 볼드모트의 의지로 만든 호크룩스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도 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가 개봉하기 전에 네기니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개봉하고 난 뒤 네기니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죠. 아직 신동사 시리즈가 3편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후속작에서 네기니의 비밀이 더 밝혀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네기니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네기니는 말레딕터스 저주라는 피의 저주에 걸린 가문에서 태어난 인간입니다. 말레딕터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저주받은 이라는 뜻인 말레디셀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 그대로 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레딕터스는 피로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저주이며 오로지 여성에게만 발현된다고 합니다. 말레딕터스 저주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벽한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늑대인간이나 애니마구스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말레딕터스를 설명하기 전에 늑대인간과 애니마구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구간을 나눠 놓았으니 네기니에 관련된 설명을 바로 보실 분들은 아래 타임스탬프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늑대인간은 타액과 혈액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마법 질병입니다. 따라서 늑대인간에게 물리게 되면
물린자는 곧바로 감염되는데 이때 늑대인간이 인간 형상을 한 상태였는지 또는 늑대 형상을 한 상태에서 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늑대 상태인 늑대인간에게 물리게 되면 물린자 또한 완벽한 늑대인간이 되지만 인간 상태의 늑대인간에게 물린다면 물린자는 날고기를 좋아하는 특이 취향을 가지게 될 뿐 늑대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선택권 없이 무조건 늑대 형상으로 변하게 되며 이때 모든 이성을 잃고 흉폭함만이 남은 완벽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공격하곤 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 늑대인간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늑대 형상일 때의 기억이 전부 또렷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처를 입힌 늑대인간들은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늑대인간에게 한번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처라면 은가루를 혼합하여 만든 마법 포션을 이용해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리무스 루핀에 따르면 늑대인간은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 자녀가 자신이 직접 겪은 편견과 여러가지 위험들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무스 루핀과 ним파도라 통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행히도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늑대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조건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늑대인간이 여성이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늑대인간 둘이서 보름달이 뜬 밤에 늑대의 형상으로 짝짓기를 하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마법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단 2번밖에 발생되지 않았을 만큼 극히 드문 사건이며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늑대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늑대로 태어납니다. 이 늑대들은 늑대인간의 야수성과 광포함을 물려받지 않으며 심지어 일반 늑대보다 훨씬 온순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간에 버금갈 정도의 지능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늑대인간에 한번 감염되면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커트가 늑대인간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주문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로커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늑대 형상을 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을 잃지 않게 하는 마법약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마법약을 연성하는 난이도가 정말 극악일 정도로 너무나도 높고 재료 또한 구하기 힘든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늑대인간들은 이 약을 구경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무스 루피는 마법약의 대가인 스네이프가 주기적으로 이 마법약을 만들어준 덕분에 어느 정도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 인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름달이 뜨면 위협적으로 변신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변종을 혐오하는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반늑대인간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늑대인간들은 대부분 취직을 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았으며 굶주림과 편견에 시달리던 늑대인간들은 결국 볼드모트의 편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애니마우스는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 애니멀과 마법사를 의미하는 단어 메이거스를 합성한 말로 마법을 사용하여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전적인 특성으로 인해 변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ним파도라 통스는 애니마우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애니마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연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애니마우스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험난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신체가 끔찍하게 변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애니마우스가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변장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애니마우스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먼저 보름달이 떴을 때부터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맨드레이크 잎사귀 하나를 계속 입안에 넣고 있어야 하며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그 어떤 경우에도 잎을 삼키거나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잎이 입 밖으로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걸 한 달 동안 잘 참아냈다면 이제 그 잎을 꺼내 달빛을 받고 있는 크리스탈 약병 속에 그 잎을 담아야 합니다. 이때도 만약 재수없게 달빛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처음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정말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수차례 성공해내야만 애니마우스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연습을 동반하여야만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애니마우스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참지 못해 어정쩡하게 애니마우스를 강행한 마법사는 반인반수의 끔찍한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할 방법조차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세계에서 애니마우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니마우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마법부들은 애니마우스를 관리 감독합니다. 모든 애니마우스는 반드시 마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신의 개인 정보와 변신했을 때의 형상을 상세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미등록 애니마우스가 발각된다면 곧바로 아즈카반형에 처해질 만큼 마법부는 애니마우스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국 마법부에 등재되어 있는 애니마우스는 총 7명으로 그 중 1명은 호그와트 변신술 교수인 미네르바 맥고나걸입니다. 맥고나걸은 애니마우스 이론에 아주 빠삭한 덤블도어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작중에서는 등록된 애니마우스보다 미등록된 애니마우스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등록하지 않는 편이 애니마우스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애니마우스가 몇 명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작중에서 등장하는 미등록 애니마우스는 총 4명으로 머로더즈 3명과 악질 기자 리타 스키터입니다. 제임스와 시리우스 그리고 피터는 친구인 리무스 루핀이 늑대인간으로 변할 때마다 같이 놀기 위해 독학으로 애니마우스를 익혔는데, 마법에 꽤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임스와 시리우스가 무려 3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배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많이 길었으나 여기까지가 늑대인간과 애니마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말레딕터스는 이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말레딕터스는 자신의 의지대로 변신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과 신체 모두 완벽하게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은 시한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딕터스를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작중에서 등장하는 네기니가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사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뱀으로 변신하고 훗날 볼드모트의 수족이 되어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말레딕터스가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존재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말레딕터스가 변하는 동물은 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변하기도 하며, 지능과 형태가 완벽한 동물로 변한 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악해진다거나 흉폭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레딕터스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불치병 환자이며, 시한부가 끝나면 인간의 삶은 끝나고 동물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개봉하기 전 사람들은 미리 공개된 포스터를 보며 이 스네이크 걸이 혹시 네기니가 아니냐 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에서 수연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네기니가 등장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I'm Nagini. 이후 여러 사건 사고 끝에 호그와트에 도착한 네기니와 알버스 덤블도어가 만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해당 영화에서 네기니는 그리 비중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떡밥을 가지고 있는 크레덴스와 꽤나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해리포터 본편에서 등장하는 네기니의 비중을 생각해보면 속편에서 네기니가 꽤나 비중있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편에서 네기니는 그린델왈드의 편이 아닌 덤블도어의 편을 선택했는데, 이는 아직 선량함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볼드모트의 수족으로 흑화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해리포터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연결고리 중 하나인 네기니에 대해서 떠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개봉할 시리즈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에 또 다른 내용이나 떡밥이 추가된다면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무였습니다.